네, 안녕하십니까. 2021년 3월 16일 밤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1981년 서울올림픽이 결정난 이후 이미 공사하고 있던 올림픽 경기장, 잠실 주경기장이 올림픽 건축으로 설계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면서 우리 스승인 김종훈 선생께서 올림픽 공원을 설계할 때는 세상에 없던 하이테크 건축으로 가자고 하는 말씀을 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올림픽 체조 경기장, 세계 최초의 케이블 돔으로 설계한 눈에 보이는 이 개념입니다. 이걸로 설계하기까지 과정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하고자 합니다. 이 케이블 돔이라는 세계 최초의 돔에 대해서는 다음에도 계속 좀 더 자세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건축 인생에서 참 운이 좋았던 것은 1979년에 그러니까 이란에서 돌아오자마자 1979년에 지하철 설계에 이어서 원주 치학체육관을 설계하게 됐습니다. 또 같은 해인 1979년에 부산 야구장을 또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게 원주 치학체육관인데 저희 두 경기장을 설계를 하면서 또 말레이시아의 또 실내 체육관과 주경기장 등의 설계를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 트레이닝을 거쳐서 비로소 1984년에 올림픽 공원을 설계하게 되니까 말하자면 연습 게임을 많이 한 셈입니다. 일종의 경기하기 전에 선수들이 연습하는 웜업. 하기가 이런 체육관 설계할 때는 웜업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수들은 모든 것은 설계를 하든 모든 분야의 일들은 이 사전 운동을 좀 준비 작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올림픽 공원을 설계하기까지 어떤 준비했던, 그러니까 실무 연습이라기보다가 어떤 경험을 쌓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했던 것이 바로 보여드리는 원주 치학체육관입니다. 보시다시피 일반적으로 체육관이라 하면은 이런 벽돌 건축하고는 안 어울릴 것 같은데 저는 당시에 이렇게 벽돌로 설계를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저희들이 공간연구소에서는 4옥도 벽돌, 저희들이 동순동 대학로에 지은 많은 건물들이 또 벽돌 건축, 그러니까 대학로의 공간의 벽돌 건축 시대를 저희들이 또 열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영향으로 저는 체육관인데도 원주 치학체육관에서는 보시다시피 굉장히 시크릿해서 두꺼운 볼륨이 있는 벽돌 건축을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붕은 이따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이미 잠실 주경기장 옆에 그것도 콘크리트지만은 옆에 있는 실내 체육관도 굉장히 헤비한 느낌의 콘크리트 볼륨이 있었습니다. 이따 보여드릴 부산의 실내 체육관도 같은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내부는 보시다시피 벽돌 건축 혹은 콘크리트 건축과는 굉장히 컨트라스트가 센 철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철골 구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일반적으로 건축 설계를 하는 분들이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충 이제 콘크리트나 벽돌이나 이런 컨벤셔널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잘 쓰는 구조에 대해서는 뭐 익숙하니까 손쉽게 설계할 수 있는데 이런 철골은 굉장히 어떤 구조적 혹은 디테일에 강한 사람이 설계를 거의 하게 됩니다. 저는 이 원주 치학체육관을 설계할 당시에 보시는 모든 자세한 디테일들을 전부 제 손으로 철골 두면을 다 그려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엔지니어링한 습득보다가 원주 치학체육관의 의미는 한국 최초로 그러니까 국가에서 하는 실내 체육관을
한가운데 넓은 채광판을 뒀습니다. 즉 자연 채광이 실내에 들어오도록 해서 낮에는 인공 조명 없이도 대여 즉 해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또 동시에 많은 그 활용성을 높일 수 있었던 겁니다. 일반 시민이 쓴다든지 학생들이 쓴다든지 실제로 체육관은 여러분 장충체육관 같은 데 들어가면 캄캄하지 않습니까? 전기불 안 켜면은. 그러나 이 체육관에서는 사실상 일반 학생들 대낮 운동에는 이 조명등을 켜지 않고도 충분히 실내 운동이나 어떤 다른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에너지 세이빙이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때 우리 나이로 34살, 만 33살 때인데 이 설계를 하면서 좀 나름대로 야심차게 또 당시 원주시장을 설득을 했어야 했습니다. 왜 이렇게 빛이 들어오게 했느냐. 그런데 이걸 이렇게 성공해서 원주 치학체육관은 굉장히 그 후에 제가 예상했던 이상으로 낮에 경제적인 활용성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런 연습을 했기 때문에 다음 이게 말레이시아 쿠칭, 말레이시아는 동서로 있습니다. 저 동쪽 말레이시아,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보르네오 섬 서쪽의 그 해안을 따라다 쭉 길게 말레이시아 동쪽 말레이시아가 있습니다. 거기 사라와크 주죠. 사라와크. 사라와크에 있는 실내 체육관입니다. 이것을 제가 공간했을 때 김수근 선생님 살아계실 때 작업을 시작을 했다가 제가 독립을 하고 선생님 돌아가시고 86년에 이 설계를 완성했습니다. 나는 이건 본래도 사실은 이 올림픽 공원에 있는 그 체조 경기장처럼 멤브레인 천으로 하는 구조로 처음에 스타트를 했다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저희들이 스페이스 프레임 그러니까 스페이스 프레임이라고 하는 그 구조가 있습니다. 그게 쇠 파이프를 엮어가지고 제법을 만드는 구조인데 이걸 제가 설계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회사가 여기 입찰을 할 수 있게 했어요. 그래서 쌍용건설에서 입찰을 하면서 또 명진단조라고 지금 대동 스페이스 프레임 전문 회사인데 이 회사가 참여를 해가지고 시공까지도 맡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를 함으로써 한국 건설 회사가 직접 참여해서 설계를 완성하게 됐던 체육관입니다. 여기서 이 체육관에서 실내에서 보시다시피 한가운데 이 빛이 들어오는 조명탑을 만들었던 겁니다. 물론 이제 한가운데 여기서는 환기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기능도 더 하지만은 굉장히 이 건물의 경제적인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이 원주 체육관에서 했던 방식을 그대로 제가 활용을 했던 경우입니다. 보시다시피 이 둥근 체육관 내부에 이런 공간이 있음으로써 이런 창이 있음으로 해서 전혀 그 대낮에 전기불을 켜지 않고도 일반 시민들이나 학생들이나 이런 주간 행사를 별 에너지 부담 없이 할 수 있도록 했던 겁니다. 그게 원주체육관의 좋은 경험이었고 훗날 제가 올림픽 공원, 체조 경기장, 펜싱 경기장 등 지붕 구조를 설계할 때도 당연히 자연 채광이 되도록 설계했던 겁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이 대낮에 햇볕은 11,000 룩스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빛이 예를 들어서 5%만 들어온다 하더라도 5,000 룩스 아닙니까? 그런데 실내 경기장에서 인공 조명을 했을 때 가장 밝게 해야 되는 데가 기준이 2,000 룩스입니다. 그러니까 인공 조명 하나도 켜지 않고도 실내 경기를 대낮에 할 수 있다는 그런 어마어마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레이시아 했던 체육관의 사진입니다. 이제 이걸 설계하면서 또 그 후에 요거는 좀 나중에 했습니다만은 바로 옆에 체육관 옆에 그러니까 사라워크 주경기장 실시 설계는 말레이시아 건축하고 제가 기본 설계를 계약을 해서 해드렸습니다. 컨셉은 제가 좋아하는 멤브레인 건축. 제가 올림픽 설계를 하면서 멤브레인 건축을 많이 썼는데 나중에 서울 월드컵 경기장을 소개할 때 다시
이 멤브레인 건축에 대한 얘기는 더 하도록 할 겁니다. 이미 일대 이 느낌이 사람들이 이런 텐트 건축을 보면은 요추도 사인을 했다고들 그래요. 지금도. 그래서 실제로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린 민헨, 프라이어트의 민헨 올림픽 경기장을 보던 감동 이후에 제 스스로 이 멤브레인, 천으로 만드는 특히 스포츠 건축에 많이 매료가 돼가지고, 사실은 스포츠 건축뿐 아니라 제가 살고 있는 작은 집에 정자 지붕이라든지 또 지금 현재 판교에 살고 있는 지붕도 굉장히 큰 텐트를 지금 쳤습니다. 다음 기회가 되면 전 사실상 서울 곤지암에 뭐 한 30평 정도의 별로 크지 않은 주택을 짓고 있는데 그 지붕도 뭐 8m, 9m, 10m 정도 되는 넓은 텐트로 지붕을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언제 한번 보여드릴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말레이시아 사라와크 주경기장의 텐트 구조입니다. 이거 다 서울 올림픽을 하면서 혹은 그 전후 스포츠 건축을 설계하는 경험으로 빚은 결과입니다. 그 다음에 이 스케치가 어딘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1979년 제가 원주 치학체육관도 1979년에 설계했고 바로 이 부산 야구장, 부산 사직 야구장도 1979년에 설계를 했습니다. 그때 그린 제가 설계를 하면서 그린 펜과 색연필, 사인펜으로 그린 이 투시도인데 보시다시피 저는 물론 뭐 이런 잘 그리죠. 그러나 특히 이런 그 구조에 대해서 구조뿐만 아니라 이 콘크리트 건물 속에 많이 버려지는 공간들이 많습니다. 스포츠 건축에서 특히 쓸데없이 버려지는 공간을 아마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해서 한국의 이런 스포츠 건축 중에 이런 콘크리트를 지은 건물 중에 외부 공간 혹은 내부 공간에서 버려지는 공간이 거의 없도록 설계했는 건물이 대표적인 예가 저는 부산 야구장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바로 그때 그 설계했던 대로 만들어진 부산 사직 야구장입니다. 여기서 아까 그림대로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여기 보이는 이 타워는 부산 사직 야구장은 우리 김수근 선생님의 친구 되시는 분이 요코하마 주 경기장을 설계를 했어요. 일본 요코하마 경기장을 설계를 했는데 선생님이 저보고 그 친구 요코하마 경기장을 부산 야구장 할 때 많은 참고를 해라 해서 제가 요코하마를 갔어요. 가서 우선에 첫눈에 띄는 게 이 조명탑. 이 조명탑이 이렇게 뭐랄까 거대한 뭐 콘크리트로 헤비하게 만든 게 아니라 저희들 잠실을 할 때마다 그랬습니다. 그냥 파이프 세 가닥만 해가지고 위에다 조명탑을 설계했는데 너무 날씬하고 이뻐요. 근데 물론 조형은 제가 많이 고쳐서 독특하게 했습니다만 그 컨셉을 그러니까 그 디자인을 제가 많이 응용을 해서 만든 것이 이 사직 야구장 그 조명탑인데 굉장히 아름답고 이쁩니다. 그랬더니 아마 목동 야구장에서도 어느 설계사무소에서 그걸 그대로 카피했고 또 같은 공간에서 제가 올림픽 공간에 있는 자전거 벨로드롬 자전거 경기장에서도 이 조명탑을 그냥 그대로 썼습니다. 아마 전국에 다른 몇 군데에서도 이 조명탑을 많이 활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뒤에 보이는 이 경기장은 이게 여기 보이는 이것이 저 뒤에 보이는 저 체육관은 저희 잠실 주 경기장 옆에 있는 실내 체육관과 같은 개념으로 설계한 그 콘크리트 구조, 헤비한 콘크리트 구조에 때문입니다. 저희들 공간에서 잠실 야구장, 바로 부산 사직 야구장,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실내 체육관 두 개를 다 설계를 하고 그 옆에 물론 마스터 플랜상에 그 사직 야구장 옆에 부산
체육관, 훗날 월드컵 부산구장이 됐습니다. 그것도 공간에서 설계를 했습니다. 저는 공간에서 오직 이 야구장만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야구장은 여기서는 잘 안 보입니다만은 이쪽 이 부분을 하고 양쪽 이 두 부분을 이렇게 이렇게 벌리면은 야구장이 되고 이렇게 좁혀서 나란히 하면은 축구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요코하마 경기장에서 사실상 배운 건데, 근데 이제 프로야구가 생기면서 야구하는 활용도가 많아지다 보니까 사실상 축구장으로는 아마 한두 번 쓰고는 별로 안 썼는 것 같아요. 전통적으로 그 이후에 계속해서. 근데 이제 몇 해 전에 롯데 사실 야구장의 홈구장은 바로 롯데 팀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롯데 팀이 몇 해 전에 저한테 찾아와서 자기네들이 아마 뭐 도움구장이나 뭐나 아마 그 롯데 전용 구장을 새로 지으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마 도움을 하는지 어쩐지 그 후에는 소식이 없는데, 참 그 설계를 하다 보면은 저는 이런 뜬구름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그냥 흘러 지나가는 구름처럼 지나가는 프로젝트가 거의 뭐 한 80%, 90% 됩니다. 어쩌다가 이제 그 인연이 닿으면은 그게 뜬구름이 모여서 비가 오기도 하지만은 보통 가랑비도 잘 안 오고 바람이 흩어지는 프로젝트가 많습니다. 뭐 그게 설계하는 사람들 전부는 아니라 대부분 다 그럽니다. 현상 설계를 해도 당선 확률이 10%가 되기 어렵습니다. 10번 해서 한 번 당선되면 다행인 것이죠. 그래서 그러나 저는 이 뜬구름 프로젝트를 좋아합니다. 부산 롯데가 무슨 혹시 도움구장을 설계할 때 저한테 물론 뭐 기대하지 않습니다만 그런 어떤 이 바람에 지나가는 그런 프로젝트들을 저는 사실은 사랑을 합니다. 언젠가는 그런 때의 경험들이 다 쌓여가지고 다음번에 실제로 왔을 때 도움이 된다. 제가 중국에 많은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뜬구름 프로젝트가 대부분이고, 그러다 그때 했던 경험들은 훗날 다른 프로젝트를 할 때 확실히 도움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 사실상 누구를 만나는 것도 그러고 하고 다 이렇게 스쳐지는 것 같지만은 그것이 다 도움이 확실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프로젝트에 오히려 정성을 다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결국은 내 자신한테 도움이 된다, 이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산 야구장의 모습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젊은 나이에 만 33살 때 설계했는 이 건물이라서 부산에 가면 되도록이면 이 근처를 또 지나가 봅니다. 어떤 그리움 같은 것이 있습니다. 훗날 얘기하겠지만은 제가 서울 월드컵 경기장을 다 설계해서 완공을 해서 오늘 개막식 한 날 거기를 이제 들어가는데 거기 처음 들어가겠죠. 굉장히 어려웠어요. 당신 누구요? 왜 왔냐? 그래. 내가 여기 초청받아서 왔다니까. 그때 뭐 꼬집꼬집 뭐 물어요. 그러다 이제 이런 게입니다. 설계자는 이 건물을 살아가지만은 건물은 저를 모릅니다. 모르고 그냥 냉담하죠. 설계자의 비애라고 할까. 예를 들어서 나는 짝사랑하는 것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결국은 어떤 건물에는 거기다 제 이름을 새겨주기도 하고, 월드컵 경기장 같은 경우는 이름도 새겨주기도 하고, 그래서 또 그러나 저는 제 자신을 또 기록으로 남기고 또 많은 사람들이 기억을 해주고, 뭐 이 롯데도 저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지만은 거기다 축구 공만한 야구공을 전 선수들이 사인을 해서 몇 해 전에 저한테 갖고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십 년 전에 설계했는 보람을 오히려 그런 작은 야구공 하나에 느끼기도 하고, 뭐 그런 것이다, 설계라는 것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바로 제가 이 올림픽 공원 설계, 여기 보시다시피 맨 왼쪽에 이게 벨로드럼, 그러니까 자전거 경기장, 여기 있는
웨이트리프팅, 그러니까 역도 경기장, 그다음 펜싱 경기장, 그리고 여기 그 제가 처음 기본 설계에서부터 마지막 마무리 감리까지 마무리 진 체조 경기장, 그리고 이 수영장. 근데 이제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체조 경기장과 펜싱 경기장은 둘 다 세계에서 처음으로 케이블 돔이라는 공법으로 지어진 건물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너무 역사적으로도 중요하고 해서 다시 한 번 혹은 두 번 이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을 다시 할 예정입니다. 이 몽천 토성 이거 자체가 저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했던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후에 이런 것을 올림픽 이런 설계를 함으로써 어떻게 제가 중국에 또 다른 해외에 진출하게 되었는지, 또 그 이후에 다시 서울 월드컵으로 이어지는 한국 스포츠 건축의 어떤 제가 중요한 일을 이렇게 맡아서 했는 그런 저 행운이죠. 그런 얘기들을 할까 합니다. 이것은 어떤 보는 이의 즐거움보다는 제 개인의 기록을 위해서 그냥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정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